물은 아래쪽에 있고요. 네, 감독님, 배우님들 착석하셨으니까 먼저 착석 순서대로 차례로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개봉을 앞둔 소감도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감독님 먼저 해주세요. 아빠는 예쁘다 연출 맡은 박수민입니다. 아빠는 예쁘다 촬영 연도가 2015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4년 만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스태프들하고 배우들도 미안해서 올 날씨 좀 없었는데 오늘로서 면이 좀 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앉아서 인사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백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날씨가 또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기자분들 또 저희 지인분들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 진짜 개봉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하는 걸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참 네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빠는 예쁘다 덕재 역을 맡은 김명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정말 하나의 아이가 아닌 한 세 쌍둥이 이상의 상고를 겪고 오늘 이제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터미네이터 저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수십 대, 수백 대의 차가 부서지던데요. 그 부서진 차 가격이 우리 그 영화의 제작비가 될까 말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자본주의 시대 그 할리우드 그렇게 큰 버젯의 영화가 있고 또 우리 같이 정말 자그마한 가난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봐주셔야 되는 영화들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화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영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는 예쁘다에서 정화 역할을 맡은 손민지입니다. 일단 평일 낮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4년 정도 전에 찍은 영화를 오랜만에 보는 거라 굉장히 추억을 회상하면서 봐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렇게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말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는 예쁘다 감독 김승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시나리오 집필부터 시작해서 이제 편집까지 그리고 이제 상영하는 것까지 4년 동안 정말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박수민 감독하고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도가 되면서도 오늘 자리가 어떻게 다들 잘 보셨는지 또 그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에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을 건데 저기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릴레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손 들어주신 후 매체명이랑 성함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감독님들께 먼저 드릴게요. 아무래도 두 분의 연출가분이 같이 하시는 게 좀 새롭기도 했었는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연출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연출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김 감독은 저 대학교 동기예요. 동의대학교 동기인데 같이 영화 이야기를 학교 다니면서 많이 나눴죠. 근데
그 영화 얘기를 나누면 정말 즐거웠긴 했는데 제작하는 과정은 또 다르더라고요. 시나리오 집필부터. 왜냐면 보통 감독이나 이 영화 쪽 업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이고가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서로의 울고 듣고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시나리오 집필 과정에서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힘듦이 서로를 좀 더 성숙하게 좀 영화를 완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 촬영할 때에서는 저희들이 서로 약속한 게 있었어요. 각자의 파트를 좀 나눠서 웬만하면 스태프나 배우한테 우리가 서로 다투는 모습 좀 안 보이는 게 하나의 의견으로 나가는 게 기본일 것 같아서, 예의일 것 같아서 애초에 프리단계 때 서로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노력했고요. 그만큼 또 정이 또 많이 가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이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 이렇게 앉으라고 해서 앉은 거지 싫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한 게 아니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같이 다니던 친구였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장편 영화를 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좀 같이 해보고 싶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영화가 좋아하던 방향들이 조금 달라서 그게 소통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프리 단계 때보다도 이제 촬영 때는 이제 분업화를 좀 많이 시켰었어요. 이제 제가 또 존경하던 감독님한테도 그 공동 연출하셨던 분에게 조언을 좀 많이 얻었었는데, 어떤 촬영장에서는 배우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는 연출가하고, 그리고 이제 컷이나 이런 현장을 담당을 하는 이렇게 감독, 연출자를 이렇게 좀 분업화를 시켜서 하면은 조금 공동 연출을 할 때 조금 더 편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조금 분업화를 해가면서, 물론 현장에서도 좀 싸우기도 했었겠지만 그거는 이제 둘 다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실제로는 편집 과정에서가 조금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제 편집 과정에서는 이제 컷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의논을 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컨펌을 되게 잘 해주셨던 분이 이제 편집 감독님이셨습니다. 이제 편집 감독님이 또 중재를 또 잘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가면서 이제 영화를 잘 완성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했었지만 친합니다. 진짜 친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강조해.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저는 아빠는 예쁘다에서 여장을 했는데 제 여장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헤어스프레이라는 뮤지컬에서 그 주인공 트레이시의 엄마 에드나 역할을 제가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빠는 예쁘다에서 여장을 두 번째로 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 여장을 통해서 제가 여성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여장을 하고 제가 포장마차에서 스테파니하고 술을 한잔 먹는데요. 첫 촬영을 끝났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재촬영을 했는데 제일 나중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되게 추웠을 때 스타킹을 신었거든요. 근데 춥다고 팬티 스타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팬티 스타킹을 신었는데 이게 왜 남자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자 용을 입었는데 자꾸 흘러내리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담요를 덮고요. 이 바스트는 전부 다 밑에는 담요입니다. 너무 추워서 그랬던 기억이 가장 남고요. 그래서 또 옷도 너무 많이 파진 옷을 입어서 굉장히 추웠던, 지금 그 장면을 오늘 지금 보면서도 갑자기 추위가 확 몰려오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연극 무대에서 여장은 해봤었던 적이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거리가 뭐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승준이란 캐릭터가 이제 여기 클럽 멤버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좀 특수한 경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냄에 있어서 설마 이제 좀 곡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마 잘못 표현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은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워서 사실 그 경계에 있는 그 승준이라는 캐릭터가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장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승준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좀 외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뭐 이제 처음 압박 스타킹이라는 걸 신어보고 그걸 매일같이 신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더 예뻐지려고 좀 되게 많이 노력하고 그랬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장 질문을 받은 김에 손민지 배우님께도 여쭤본다면 이제 덕재와 승준이 모두 다 여장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신 입장으로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밥을 못 먹었다는 건데. 저는 덕재와 승준과 반대로 거의 화장을 안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촬영장에 가면은 가장 제가 촬영 준비가 가장 빨리 항상 끝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촬영장이 있나 이렇게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 옆에서 항상 이렇게 여장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기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힘들겠다가 아니고 선배님들이 힘들겠다가 아니고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와이 클럽 멤버들도 있고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괜한 걱정을 많이 했었고 또 반대로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일본 영화나 이런 그 만화나 이런 것들을 원래 조금 좋아해서 이제 하와이 클럽의 캐릭터를 만들 때 조금 더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뭐 게이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좀 판타지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하와이라는 이 클럽에서 취미라는 성향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캐릭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만화적인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어찌 말하면은 그 닉네임 그리고 복장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컨셉들을 잘 정해가면서 캐릭터를 만드는데 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복장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만화 캐릭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저희도 이제 대중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봐왔었던 좀 재미있었던 캐릭터들 그리고 뭐 황진이나 이런 캐릭터들을 조금 많이 고안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클럽 하와이에 있는 인물들은 실제 저희 취재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판타지적 공간이긴 해요. 게이나 레즈비언 아니면 CD 그러니까 크로스드레서 하시는 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 자체도 서로의 시선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없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까지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의 기준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어떻게 보시면 여장 남자라는 코드가 노골적으로 보이면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는 가정들이 보여질 것 같다, 그런 시선들이 보여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이 코스튬, 황진이나 기타 같은 캐릭터를, 셀러문이나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보자가 두 번째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미자 같은 경우에는 저 예전에 김 감독이 안녕하세요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실제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나리오 회의 단계에서. 그거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민 신중하게 많이 이렇게 시간 길게 고민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해서 고민을 좀 쉽게 해결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캐릭터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진정성을 얻기 위한. 약간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좀 역으로 해서 캐릭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배우분들에게 공통 질문인데요.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첫 인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점 때문에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영국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집사람이 와 있는데요.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가 첫 봤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게이나 크로스드레서의 소재를 따왔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버지 얘기였어요. 아버지와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지금 내 사는 게 좀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정말 서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또 같이 밥을 먹어도 핸드폰 보느라고 서로 대화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현재의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아빠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고 있고요. 또 아빠들이 지금 현대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시나리오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감독들에게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라고 한 대여섯 번을 제가 반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고쳐서 메일 보내라 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을 고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싹 뺐으면 좋다. 어떤 그런 동성애적인 부분은 가능한 싹 빼는 게 좋겠다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어떤 그 아픔과 어떤 그런 상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좀 희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뭐 특별히 저는 연기한 게 없고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면 덕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의 모습이면 가능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싶고요. 이게 2015년도에 찍었는데 제가 2014년 말에 몸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 못하시겠지만 초콜릿 복근도 만들고 치골 근육도 만들고 삼각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 해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섭외를 하러 오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웨이트 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모습이 막 초콜릿 복근이 있고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끊었는데 지금까지 운동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배도 좀 나오고 또 누런 와이셔츠에 맨날 출근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얼핏 떠오르잖아요. 아버지는 예쁘다는 아버지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애쓰시고 힘들게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지친 모습으로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주무셔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보고 예쁘다라고 봐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를 그렇게 계속 좀 입선 좀 많이 해주셔서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한양여자대학교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자들에게 다 동의를 얻고 우리 아빠는 예쁘다를 보고 레포트 써라.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관객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학교에다도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에게도 100%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1학기 때는요 제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중간고사 레포트를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연극을 또 명동예술극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극을 사랑하고 연기를 늘 천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선택받아지는 직업이잖아요. 누가 선택 안 하면 저희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무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많은 부분들이 제가 연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극에 대해서 캐스팅이 많이 왔었어요. 왜 먹고 살려면 사극도 해야죠. 사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이미지가 저 양반은 사극에 너무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연기자로 많이 기억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아빠는 예쁘다를 통해서 그런 사극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이제는 좀 좋은 다른 좀 여러분들의 보이는 모습으로 해서 앞으로도 브라운관이나 또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반갑게 만나 뵀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성민 배우님 까먹으셨을까봐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첫인상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야. 네.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는 다르게 감독님께서 저는 이제 몸을 남자답게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승준이라는 캐릭터가 보면 이제 남자로 이렇게 있을 때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고 또 여장을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경계에 있으면서도 그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뭐 이제 이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참 이런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공존하면서 지내기라는 거는 좀 쉽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도 느꼈지만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준이란 캐릭터는 그런 거를 이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경계의 지점에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유쾌하게 그려내는 그런 작품이 있었나라는 생각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승민지 배우님도. 잘했어요. 네, 저도 감독님 두 분께 이제 연락을 받고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었는데요. 처음 읽었을 때는 저도 다들 느끼셨을 것처럼 소재가 굉장히 신선해서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는데 또 거기에 느껴지는 가족의 뭐 사랑과 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그 안에 보여지는 정화의 모습이 제가 연기를 하면서 꼭 이런 캐릭터는 해보고 싶다라는 캐릭터랑 거의 99% 일치하는 역할이어서 오디션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촬영해서 보내고 또 머리도 짧게 자르겠다는 열정과 근성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와이 클럽 멤버들 하나하나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재밌어서 저도 그 안에 포함되고 싶다 이런 그런 원이 있어서 또 열심히 오디션도 임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감독님들께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캐스팅 비하인드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세 분을 이렇게 섭외하게 되셨는지.